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이혜미 기자라고 하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0만 기가 인터넷 돌파한 것과 그리고 이제 기가 2.0 시대 이제 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LGU 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이제 뭐 기가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좀 과시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기가 인터넷 200만의 의미는 앞에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 메가패스보다 훨씬 2배의 속도로 확산이 빨리 되고 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충분한 가치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KT도 그를 통해서 인터넷 사업이 턴어라운드 되고 인터넷 사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IPTV,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까지 개선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2.0의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터넷이 ICT 백본이기 때문에 국가 ICT 경쟁력을 위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기가 인터넷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5G가 되면 모바일 속도가 20기가 됩니다. 물론 처음 상용할 때는 20기가 안 되겠지만 20기가에서 50기가를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백업하는 유선 인프라도 당연히 그 속도가 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기가 인터넷 10기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메가패스보다 100배 빠른 기가 인터넷과 5G를 같이 준비하면서 기가토피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발전되는 큰 계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쟁사가 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경쟁사가 기가 인터넷을 1년 뒤에 따라왔죠. 정말 기가 인터넷이 시장에 고객들이 가치를 주지 못하면 왜 경쟁사가 따라왔겠습니까? 따라오지 않고 그런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라오면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손을 들어주셨던 네, 5번째신가요?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기가인터 머니투데이 이하는 기자입니다. 기가 인터넷이 이제 경쟁사들도 따라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KT만의 기술이라든가 이용자 혜택 면에서 좀 차별화된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하시고 가입자 기반도 많으신데 커버리지상 오늘 900만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사에 대해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딸려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격차는 어느 정도나 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앞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KT가 제공하는 그 기가 인터넷의 커버리지는 경쟁사보다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시연을 보셨겠지만 KT는 기가 인터넷에 대한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화선에서도 기가 인터넷 속도를 내는 1기가bps 속도를 내는 기가 와이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또 와이파이 기술이 KT가 좀 앞서 있죠. 그래서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이라고 지금보다 더 2배 빠르고 2배의 접속, 동접수를 자랑하는 와이파이가 더 강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고객 혜택 측면에서 보면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KT 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한 그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 인터넷 자체뿐만 아니라 기가 LTE라고 와이파이와 LTE를 결합하는 모바일과의 연계, 또 최근에 저희가 선 없는 IPTV를 출시했죠. 그게 기가 인터넷 백본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IPTV와의 연계성,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네, 그 옆에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GDNet 코리아 백봉산 기자입니다. 지금 100만에서 200만 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00만, 400만 이렇게 가는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당장 300만은 한 어느 정도 돌파 예상 시점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이제 숨은 공신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냥 기존의 100Mbps 인터넷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품질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요금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적어주신 대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그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비용이 이제 높다 보니까 좀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그 기본료 자체에도 조금 인하하실 생각이라든지 좀 더 소비자 혜택이 어떻게 좀 늘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이제 200만 돌파 기념해서 이런 다양한 또 이벤트 500메가 속도 콤팩트 상품 이용자에게 2개월간 1기가 상품 무료 기업 체험 기회 같은 이런 다양한 이벤트 준비하셨는데, 이 대상이 지금 기존 가입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가입자들도 전부 다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300만 언제 갈 거냐?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경영계획을 아직 저희가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걸림돌은 사실 경쟁사가 지금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가 열리에 있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에 대한 그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인터넷 시장이 상당히 혼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신비 절감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집에서의 와이파이 속도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모바일에 대한 통신비 절감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가 인터넷 요금 수준은 미국이나 다른 경쟁사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은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KT가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 금액, 경쟁, 외국의 기가 인터넷 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가 인터넷 요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기가 인터넷 200만을, 이건 고객들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말 이제 기가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고객 대상입니다. 신규 고객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 고객들 중에 500Mbps 속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한테 무료로 이제 2달간 1기가 기가 인터넷을 체험하게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1기가를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에게는 저희가 바이러스라든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안심 인터넷을 2달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기존 고객 대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측 위에 가까운 분부터 기회 드릴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즈 윤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아파트 950만 가구에 100% 적용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가입하고 싶어서 알아봤을 때 이게 라이트 상품이 있고 완전 최고 속도 1기가까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근데 저희 집은 1기가까지 그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파트에 따라 가지고 그런 차등이 있었는데 100%라는 게 1기가 최고 속도까지 다 나오는 게 100%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기가 인터넷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라이트만 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기가와이어 기술 추진하고 있는 거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터키랑 스페인 말고 다른데 지금 진행 중이시거나 혹은 좀 목표로 해가지고 좀 추진 중이신데 이런 데 있으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국가 좀 밝혀주시면. 네, 좋은 질문입니다. 950만 아파트의 100% 커버리지는 정확하게 1기가 속도와 500메가 속도를 제공하는 걸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파트, 특히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 해설이 UTP 해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2개 회선입니다. 근데 1기가 속도를 내려면 4회선이 들어가야 되고 2회선에서 또 1기가 내려면 그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500mbps 이상의 인터넷 전체 커버리지로 했을 때 저희가 950만 가구 전체로 100% 커버리지를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 기가 Y에 대한 수출은 설명드린 것처럼 터키는 수출이 됐고요. 스페인은 지금 시범 서비스하고 있고 그걸 수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오히려 더 통신 인프라가 낙후됐기 때문에 기존 전화선을 이용한 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나라는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려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끝에 맨 위에 계시는 기자님께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인데요. 아까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통신비 절감 효과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도 그렇고 유선도 그렇고 다 정액제 요금을 쓰고 있는데 가구당 5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좀 너무 과장된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요. 모바일 요금을 그러면 종량으로 좀 집에서 와이파이를 많이 쓰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깎아주실 의향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기가와 500메가 상품 두 가지인데 이 가입자 비율이 알고 싶거든요. 200만 가입자 중에서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린 통신비 절감 효과는 말씀하신 대로 평균 사용량 기준입니다. 집에서 고객분들이 평균 와이파이를 2기가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LTE 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절감되겠죠. 그리고 가구당 LTE 이용 고객 수가 저희는 2.4명 있는데 한 2명 정도로 카운팅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건 실제 절감되는 숫자보다 고객의 이용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기가 인터넷 중에 1기가 비중은 그거는 사실 저희가 좀 밝히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지금 인터넷 시장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많은지 적은지도 아니고 네? 많은지 적은지 절반을 넘어가는지 절반보다는 좀 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뉴스 허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표하시면서 쭉 몇 번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고요. 왜 자꾸 유선 얘기를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인터넷 얘기보다는 무선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KT만 유선, 기가 인터넷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제가 LTE 때는 잘 못 느꼈는데 5G를 준비한다고 할 때 뭔가 유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5G로 갈 때 유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거의 합쳐서 좀 설명드리면 5G가 되더라도 모든 통신 인프라가 무선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망 또 전용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유선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주파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파수는 무한하지가 유한입니다. 유한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용하는 동영상, VR만 하더라도 지금의 통신망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가 없죠. 200배 빠른 속도입니다. 트래픽 자체가 200배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 증가되는 트래픽을 그러면
모바일로 다 소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은 모바일을 기반 구축해주는, 지원해주는 유선 인프라 백본망이 중요하고, 또 집에서 특히 엔터테인먼트 쪽, VR이 됐던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은 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할 건데, 집에서 그럼 무선 트래픽으로 그걸 다 감당을 할까요? 요금이 절대 그걸 감당을 못할 겁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KT는 유선과 무선,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인터넷과 5G, 유무선 결합으로 저희가 모든 ICT 인프라를 경쟁사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한 인프라를 만들 자신이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